음,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글쓰기 능력을 높여주는 리뷰 쓰기 독서법.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서평을 써본다. 서평. 리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쓴다. 리뷰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책 내용이 기억으로서 단단히 새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도 다시 정리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감동했다, 울었다 등등. 그래서 기억의 법칙을 감안해도 당일보다 며칠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책 속 정보를 모두 짜내는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 독서의 압착 실력을 높여라. 뜬금없는 말이지만 나는 칵테일 바에 가면 생자몽 칵테일을 즐겨 마신다. 절반으로 자른 자몽을 꽉 짜서 그 즙을 칵테일 잔에 넣어 마시는데 한 번 짠 자몽도 다시 힘껏 짜보면 더 많은 즙이 나올 때가 있다. 한 개의 자몽에서 되도록 많은 즙을 짤수록 이득인 셈이다. 사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자몽즙을 짜는 것과 흡사하다. 책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짜낼 수 있는 실력만 높일 수 있다면 한 권의 책에서 몇 배의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압착 실력을 높이면 똑같은 책을 똑같은 시간 동안 읽어도 인풋량을 2배로 높인다. 집중력을 배가시키는 울트라맨 독서법. 제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력을 올리라. 책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것보다 잠깐의 틈 시간을 내어서 나눠서 읽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이유는 뭘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유명한 울트라맨을 보겠다. 지구에서 싸울 시간은 3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제한 시간을 정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뇌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아슬아슬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의 과제에 도전했을 때 도파민은 더 많이 분비되고 집중력이 훨씬 높아짐과 동시에 기억력도 향상된다. 이렇게 투혼의 의지를 활용하는 5분 5분 독서법. 60분 독서, 15분 독서, 무엇이 효율적일까? 한 번에 60분 독서를 하는 것과 틈새 15분씩 4회를 나눠서 하는 것이 단어가 쓰인 카드를 연속해서 제시하며 기억시키는 심리 실험이 있다. 비실험자에게 몇 장의 카드를 연속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잠시 카드에 쓰인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였더니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저기에 제시한 카드의 정답률이 높고 중간 카드에 대한 정답률은 낮은 결과가 나왔다. 최초와 최후는 집중력을 기억력도 높인다는 뜻이다. 집중력과 물론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는다면 60분의 연속 독서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5분 정도씩 틈새 시간 반복해도 긴 시간 동안 연속해서 읽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집중 시간대를 활용하는 15, 45, 90 법칙 독서법. 인간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 단위는 누구나 이렇게 15분, 45분, 90분이다. 나는 이것을 합쳐서 15, 45, 90 법 수업 시간이 45분이고 TV 드라마도 대략 45분이다. 대학 강의는 대략 90분이며 또 2시간짜리 드라마 광고 시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90분 정도다. 축구는 전후반 각 45분씩 90분으로 시합이 이뤄진다. 90분이 넘어가는 추가 시간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득점이 잘 되는 이유는 90분이라는 시간의 인간의 집중 시간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는 약 90분 주기로 졸음과 각성이 곁으로 찾아오는 울트라디안 리듬이 새겨져 있다. 수면 사이클이 90분이라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45분과 90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직 더 있지만 틈새 시간 독서법의 중요한 시간 단위는 15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집중력 최대 시간 15분을 잘 활용하라. 15분.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시작하고 만약 잠이 잘 안 와서 고민이라면 취침 전 독서를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라. 이번 장에서는 기억이 오래 남는 진정한 독서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적지를 빨리 파악하는 훌훌 독서법. 전체부터 파악한 뒤에 목적과 읽는 방법을 정한다. 훌훌. 알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읽는 순간이동 독서법.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라. 그렇다면 노하우 부분에서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뭘까? 먼저 이 책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그런 다음에 알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는다. 안 알고 싶은 부분을 이와 같이 몇 차례 순간 이동을 반복하면 그 책에서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의 요지가 파악된다. 여기까지도 5분 채 들리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최초의 5분은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5분 법칙으로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잊혀지지 않게 된다. 먼저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지적 호기심부터 채우자.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기억에 잘 남는다. 전체의 상을 과제가 너무 간단하거나 너무 어려워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 가령 게임도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쉽게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없다.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을 해도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임도 짜증만 불러일으킬 뿐 즐겁지가 않다. 약간 어렵게 느낄 때 배움의 효과는 가장 크다. 책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책 내용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이면서 자기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 책을 선택할 때 배움 효과가 가장 커진다. 나는 주로 전철에서 책을 읽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내일 때까지 한 장을 다 읽어야지 라는 식으로 목표와 제한 시간을 정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읽을 때보다도 적당한 긴장감이 만들어진다. 말했듯이 기억 강화 물질 도파민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쉽게 분비되고 나아가서 적절한 난이도로 목표를 설정해야 보다 많이 분비된다. 소설을 읽을 때는 자신에게 딱 기분 좋은 속도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기 개발서 같은 실용서는 적당하게 제한 시간을 두어서 아슬아슬 난이도로 조정해서 읽으면 기억과 배움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 행복물질로 기억력을 증강하는 두근두근 독서법. 가슴 설레며 읽으면 몇십 년 후에도 기억을 할 수가 있다. 북두의 권 주간 잡지 소년 점프에서 1983년부터 88년까지 연재되었는데 이 잡지 발매일에는 전철역 매점이나 서점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렸다. 다음 뭐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손가락이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읽을 있을 때도 너무 가슴이 뛴다. 이럴 때 분비되는 뇌신경 전달물질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만족감, 충족감, 행복감에 둘러싸이고 행복감을 다시 체험하고 싶어서 그 느낌을 찾게 되어진다. 행복한 순간. 저자를 직접 만나는 백문이 불여일견 독서법. 저자를 직접 만나서 호감도를 높여라. 그렇다면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왜 좋을까? 직접 만나면 책 내용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기 안으로 완벽히 흡수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표정, 시선, 눈빛, 자세, 분위기, 동작 등은 전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가령 상대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어도 상대가 내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대로 흡수된다. 저자를 직접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고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글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흡수함으로써 책 내용을 몇 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단순한 이해 수준을 넘어서 몇 배나 더 기억에 잘 남는다. 저자를 자신의 멘토로 삼아라. 좋아하는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 독서란에서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나의 멘토 그리모토 가오르를 만나다.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홈런 독서법.
홈런 독서법, 자기 선전을 맞게 읽는 수파리 독서법, 초보절수록 상급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내용을 배워라. 그리고 자기 성장을 최대화해라. 수퍼리 의식하면 나에게 필요한 책을 할 수 있다. 책을 사서 읽어보면 막상 내용이 너무 기본적이다라거나 하나같이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에 낮은 평점을 주는 사람은 대체로 그런 한 줄 평을 남긴다. 하지만 정말 그 책 자체가 잘못된 책이라 할 수 있을까? 상급자가 초보자용으로 쉽게 쓰인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안 차는 것과 같은 경우는 아닐까? 반대로 책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지식 수준에 딱 맞는 책을 사지 않으면 너무 쉽거나 또 너무 어려워서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읽기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입문 독서법, 입문서로 먼저 전체 상을 파악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이렇게 해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일수록 입문서보다 심화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을 건너뛰고 심오한 뜻보다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는 아는 셈치기식 독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히 읽기는 수준,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기는 어렵다. 예컨대 융 심리학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가와이 시아오리 융 심리학 입문을 권한다. 이 책은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라면 한 번은 꼭 읽는 융 심리학의 스터디셀러 가운데 하나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혹은 심리학이나 인문계 책을 즐겨 읽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 달에 책을 두세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 심리학 예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권할 수가 없다. 심리학 용어들이 줄줄이 등장해서 10페이지쯤 읽었으면 포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전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다. 당신은 혹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는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 또 목표 삼고 싶은 사람이어도 좋다. 그 사람, 당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추천하는 책도 읽어보라. 손에 잡힌 대로 무작정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책부터 읽는 쪽이 빗나간 선택을 피하고 양서를 만날 확률을 높인다. 배경을 아는 사람이 권하는 책을 선택해라 하는 사람이 돼 있어. 그런 점에서 친구나 지인이 권하는 책을 읽으면 안타가 될 가능성이 낮고 누군가 추천하는 책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추천하는 책, 베스트셀러에 연연하지 않는 자기중심 독서법. 베스트셀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최근 베스트셀러를 읽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 베스트셀러나 상위 랭킹 있는 책은 읽어도 한 달에 몇 권 정도 불과하다. 왜? 미움받는 대형 서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서적 독서법이다. 전문서적을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전문서적, 대형 서점, 추천, 기능과 리뷰를 활용하는 온라인 서점 독서법. 리뷰는 참고만 해도 충분하다. 참고. 다른 사람의 관심, 구입, 이력, 평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가장 큰 이점이다. 반면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 상태, 판형 등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을 볼 때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온라인 서점 아닌 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좋다. 사이버 책 안내인을 활용하라. 내가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것은 이 상품을 구매한 분들은 이런 상품도 구매하셨습니다 라는 추천란에 표시된 책이다. 추천란에는 지금 보고 있는 책과 유사한 책이 어느 정도 판매 순서에 표시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관련 책을 몇 권 더 읽어보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추천 기능이 매우 편리하다. 가령 긍정심리학에 관해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싶을 때는 긍정심리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데 이 말이 제목에 포함되는 책이 상위에 표시되고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쓰여졌으나 제목에 그 말이 들어있지 않은 책은 하위에 표시된다.
운명의 책, 만날 수 있는 세른디피티 독서법, 관심의 폭을 넓히면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다. 가슴 뛰는 책을 선택하는 직감 독서법, 마지막은 직감을 믿는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어떤 책을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면 마지막은 직감을 따르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이 재미있겠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직감. 체스 경기를 통해서 직감을 연구한 자료겠다. 체스 선수가 맨 처음 떠올린 한 수와 수코 끝에 결정한 한 수를 비교했더니 90%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직감으로 판단해도 어렵다는 수코해도 대부분 결과는 같다는 이야기다. 직감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일본 장기 챔피언 하부 요시하루는 장기를 뜯어보면 순간 번쩍 이 수밖에 없다고 영감이 떠올 때가 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수를 선택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직감으로 승화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일상적으로 사고 훈련을 거듭해온 결과 순간적으로 최선의 수를 도출해내는 직감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을 것이다. 다독가의 직감은 옳은 예가 많으므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감대로 책을 선택해도 된다. 한편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사람은 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책 고르는 직감이 별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책을 많이 읽기까지는 전까지는 자신의 직감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추천서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쪽이 실패율이 낮다. 직감으로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온라인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손에 쥐어보는 쪽이 좋다. 그리고 그 책을 손에 쥐인 순간 가슴이 뛰는가 뛰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중요시해라. 가슴이 뛴다면 즉시 사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읽어도 기억에 훨씬 더 잘 남고 높은 학습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한 권의 책에서 또 다른 책으로 줄줄이 엮기 독서법은 참고문에서 인용 서적 원서를 모두 활용하라. 맨 뒷부분에 참고 문헌이나 참고 도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또는 본문 중에 인용이나 참고 출처가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을 때는 그 책의 참고 문헌에서 흥미로운 책을 골라 읽어나가라. 그 부분의 지식이 더욱더 깊어진다. 장별로 참고 문헌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당신이 어떤 책의 사장에 깊이 공감했다면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사장의 참고 문헌을 몇 권 더 읽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그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찾아 읽고 나면 그 책의 또 다른 참고 문헌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 또 몇 권을 선택해서 읽는다. 이와 같이 참고 문헌을 줄줄이 엮어 읽기를 몇 번 하면 반복하면 영역에서 중요한 책을 넓고 깊게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줄줄이 엮기 독서법이다. 줄줄이 엮기 독서법은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급속도로 깊고 넓게 만들어주므로 궁극의 심독 독서법이라고 해도 좋다. 같은 장르의 책을 몇 권 읽다 보면 참고 문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책들이 있다. 그 책은 그 영역에서 고전이거나 명저, 대표적인 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읽기 바란다. 인간의 기억은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줄줄이. 전혀 다른 장르의 책 5권을 읽은 경우와 같은 장르의 책 5권을 읽은 경우 어느 쪽이 더 기억이 잘 남을까? 한 장르를 정해놓고 읽는 쪽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는다. 같은 장르의 책 5권 사이에서 서로 관계성이 싹트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비교 대립하면서 읽게 된다. 나는 얼마 전에 긍정심리학 도서를 2주 만에 10권 읽었다. 어떤 저자는 긍정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저자는 긍정을 어떻게 일에 도입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저자는 긍정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장르의 책 여러 권을 단숨에 읽으며 저 책이 이렇게 쓰였지만 이 책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기억이 연결이 되어서 더 쉽게 남는다. 학습 논문을 찾을 때는 구글 스칼라의 힘을 빌려라. 구글 스칼라는
인터넷상에 퍼져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 학술 자료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체 내용을 유료라도 논문의 요지는 대부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구글 스칼라에서 구글 웹 검색과 마찬가지로 가장 연관성 있는 정보가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다. 넓고 깊고 균형 있게 읽는 원천 채굴 독서법. 폭넓은 독서, 깊은 독서,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할 건가? 기초부터 따지고 본격적으로 읽어라. 책을 읽을 때 폭넓은 독서, 깊이 있는 독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쪽인가?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는 성장 극복 독서법.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목적을 정해라. 독서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장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깊이 있게 다지는 독서가 필요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르는 부분을 배우고 터득하는 독서가 필요하다. 정보와 지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 밸런스 독서법. 정보와 지식의 균형을 의식하며 읽어라. 정보란 편의점의 삼각 김밥과 같다. 배고플 때 한 입 베어 물면 맛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때 섭취한 탄수화물은 우리의 위장을 채워주고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 된다. 한편 지식이란 말하자면 칼슘과 철분 등의 미네랄로 혈액과 뼈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 오늘 하루 칼슘과 철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정보,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돕는 것이 지식이다. 영양의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정보와 지식도 균형이 중요하다. 영양이 잘 갖춰진 고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병에 걸리듯이 정보와 지식을 골고루 잘 흡수하지 않으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빠진다. 눈앞의 정보에만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영양 불균형이 독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분산 투자 독서법은 한쪽으로 치신 독서로는 성장할 수 없다. 책을 읽어도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사실 책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책과 조금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책이 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익이 확정되는 시기에 따라 투자 방법이 분류된다. 대체로 하루 사이에 이익이 확정되는 초단기 투자, 며칠부터 몇 주 사이에 이익이 확정되는 단기 투자, 몇 개월부터 이렇게 하는 장기 투자 등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책은 대략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초단기 투자, 노하우 책, 업무, 노하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하우 책만 읽고, 또 사상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장르만 읽는 경향이 있다. 책을 많이 읽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사람은 독서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전자책 독서법은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당장은 읽지 않는 책을 단말기에서 삭제해도 다시 읽고 싶을 때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는 그 단말기 같이 전자책 단말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소장한 책 전부를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며 자신만의 전용 도서관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동 중에 가지고 있던 책을 다 읽고 난 후 더 읽어야 할 책이 없어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곤란한 그런 것이 여행 중에도 독서할 기회가 꽤 있다. 그런데 종이책은 여행 가방에 책을 단 몇 권만 넣어도 가방이 훨씬 무거워진다. 그럴 때는 전자책 단말기만 있으면 부담이 없이 몇 권 가지고 다녀도 끄떡 없다. 처치 곤란으로 책 버리는 일도 절대 없고 1년에 300권 늘어나는 책을 처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아도 책에 대한 애착이 있어 책을 버린다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작업이다. 이럴 때 전자책은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멋진 장점이 있다. 책들을 정리하거나 책장이나 선반 등 다른 곳으로 들어 옮기는 수고도 필요 없다. 그 위에 읽었으면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다. 책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구입한 책을 언제까지나 보관할 수 있다. 이것은 책 애호가들에게 아주 고맙고 훌륭한 장점이다. 저렴하니까 많이 또 읽게도 되어진다. 이렇게 전자책은 똑같은 도서를 구입해라도 종이책보다도 저렴해서 독서량을 30-40% 향상시킬 수가 있다. 배송 기다리느라 목 빠질 일도 없고, 그래서 언제든 원할 때 다시 읽을 수 있다. 그 책 어디 있더라고 찾았지만은 조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나처럼 많은 양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책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는 필요한 책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같은 책을 한 번 더 구입하는 경우다. 시간과 돈 이종의 손실이다. 그러나 전자책이면 필요한 책을 단번에 검색할 수 있어 책을 찾지 못하거나 책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일이 없다. 그렇네요. 언제 어디서나 형광펜 독서법이 가능하다. 나는 종이의 책을 읽을 때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는데 잠든 상태에서 많은 전체를 타면 한 소원밖에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형광펜 독서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페이지 모서리를 접어두고 나중에 밑줄을 표시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책 단말기나 스마트 기용 전자책 어플은 하이라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드래그만 해도 줄이 그어지거나 형광펜처럼 칠해 둘 수 있다. 이 기능이 매우 편리하다. 전자 노안도 쾌적하게 읽을 수 있다. 나처럼 노안이 오는 나이쯤 되면 작은 것이라 읽기가 매우 힘들다. 무리해서 그러나 이럴 때 전자적인 크기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노안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점만 뽑아내는 쌍금 독서법. 단점을 알아야 극복도 가능하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 책 결론이 뭘까 생각이 들면은 종이책은 훌훌 넘겨 책 뒷부분 건너뛰면은 대부분 30초 이내에 이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책은 그 특성상 순간이동 독서법이 어렵고 종이책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전자책 읽다가 나중에 읽고 싶은 부분에 전부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해둔다. 가방 속에 돌아가는 전체에서 피곤하고 지친 경우가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두툼한 종이책보다도 전자책을 읽고 싶을 때가 좋다. 두근두근 쌍금을 사용하는 무서처럼 종이와 전자책을 양손에 들고 있는 쌍금 독서법은 틈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렇네. 해외 도서 독자를 위한 카바사와식 킨들 독서법. 해외 소설을 많이 읽는 당신을 위한 독서법. 이번에는 영미 도서나 독일 도서, 일본 도서 등 해외 도서를 직접 구입해서 원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마존 전자책 이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아마존 페이퍼 화이트 파이어 어느 쪽이 좋을까? 킨들로 독서를 하려면 페이퍼 화이트는 흑백으로 해서 캔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마존 할 수 있다. 캔들을 이용해서 무료 소설 즐기기. 킨들에서는 통상적인 유료 서적 외에도 무료가 제공되는 책들이 많다. 일본 아마존에서 마음, 실격 등등 나는 소설이야말로 전자책으로 즐기기 가장 편한 장르라고 생각한다. 페이지 넘길 때 리듬감이 생겨서 캔들 단말기 없이 캔들 전자책을 읽는 방법은 지금까지 캔들 전자책 10권 정도 출판했다. 새로운 전자책을 낼 때마다 페이스북에 소개하는데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캔들 단말기 없어서 읽을 수 없어요. 댓글을 자주 본다. 캔들 무료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모두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 없어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PC, 전자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책 구입법은 잊어버리지 않는 책 구입법. 1,000만 원이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한 달에 약 10권씩 10년분이다. 1,000만 원, 1,000권을 결정된 지식. 얼마나 부를 가져줄까? 나만의 인간 독서 예산을 확보해라.
본전을 뽑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갑 안에 3만 원밖에 없다면은 만 원짜리 책을 사는데 주저할지 모른다. 하지만은 지갑에 30만 원이 들어있고 있다면은 만 원짜리 책이 있다면 대부분 그 책을 살 것이다. 책. 당신이 그냥 그런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앞으로 성경도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책 한 권마다 본절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 다 합쳐서 본절을 챙길 수 있으면 된다. 합쳐서 본절을 찾자. 한 달에 10만 원, 사유머니 작전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책을 3일에 한 권. 책을 살 때는 빨리 결정하고 즉시 실행해라. 구매 여부는 1분 안에 판단해라. 탁 그냥 보면 해서 다만 살까 말까 필요할까. 책을 살지 말까 할 때는 시간 낭비다. 그냥 1분 안에 결정하고 보관함 리스트를 전부 활용한다. 리스트 한 달이 지나도 써보고 싶은 책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라는 거고, 책을 선물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결국 버리지 못하고 더는 얻을 수 없을 만큼 쌓일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책을 정리하고 처분할 때의 주된 방법을 버리기로 설정해버리면 결국은 남몰래 눈물을 훔치거나 혹은 책이 갈수록 쌓여가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나는 버리지 않고 대신 남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한 예로 내가 주재하는 웹 심리 모임에 50권 정도 가져가서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한 권씩 가져가세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책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이 책 읽고 싶었던 책이요, 이 책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가져봐도 됩니까? 라며 모두 즐거워한다. 정리할 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나로서 뿌듯한 것이다. 그러네요. 책을 선물하며 쉽게 버리지 못하고 쌓여가는 상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을 또 줄 수가 있다 라는 거네요. 뇌와 건강에 관한 주옥 같은 책은 어떤 거냐. 운동하시는 뇌, 행복의 과학, 그레인 브레인, 이런 주옥 같은 책, 넘치는 뇌, 뇌에서 스트레스 없애는 기술, 브레인 룰스, 뭐 이런 책들.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책들, 뇌와 뇌의 건강에 좋은 것들이 책에서 있군요. 기뻐하는 공부법, 정신, 행복에 특한, 또 스나이더 자살학, 몰입, 원형론, 이런 책들이 좋다. 책을 읽고 딱 3권만 보태라.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보유 장치. 재밌다. 과학적이다. 반영했다. 책을 읽고 쉽게 만든다.